현재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가자 전쟁에 대한 태도와 급선회한 듯한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입장들이 다각도에서의 그 원인이나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 왔겠는데요. 그 연합에서는 현재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를 게재를 했어요. 대체로 번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번역본은 이제 연합이 번역한 걸 살펴보는데 글쎄요, 뭐 어차피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부분이어서요. 불만이 있으면 연합뉴스에 이마숙 기자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라는 번역해서 요점 게재했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일단 살펴보자. 정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영토 탈환을 언급,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벼랑간 확 바꿔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영국 찰스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25년 9월 26일 현지 시간으로요.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찰스 국왕이 16에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나눈 비공개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매우 중요했다고 텔레그래프에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뒤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군의 점령한 영토를 온전히 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방법으로 휴전해보자 라고 종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 입장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르마크 실장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꾼 것이냐는 텔레그래프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찰스 국왕과의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노력 덕택이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영국 방문을 언급하고 싶다면서 찰스 3세 폐하의 입장, 스타머 총리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사람들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텔레그래프는 익명으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찰스 국왕과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거의 현재 보도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관련 스캔들도 없지 않았고, 스캔들이라고 하면 이거 연애 스캔들 그런 거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스캔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고, 사실상 역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때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영국 정부의 태도가 달랐다면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현재의
행보에 이르게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하고 싶어하는 주장적으로 좀 더 판단이 또 그쪽 판단에 더 가깝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영국 왕실과 또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뭐 EU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중동도 그렇고 또 뭐 유럽 앞서서 그 근방에 그 동유럽도 그렇고 관계도도 그렇고 다층적으로 접근을 해볼 때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방문했고 유엔 내 대표단들이 뉴욕에 모여 있을 때의 태도 표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사안이 좀 물론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도 있었고요. 급선회라고 볼만하니까요. 해서 그렇다면 역시 영국 왕실의 태도가 지금의 그 입장이 작용된 것이다 는 판단이 더 맞지 않겠나. 사실상 찰스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도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찰스 국왕 부부는 민재성에서 오천과 만찬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고 하루 종일 마련된 행사에 동행했다. 특히 국빈 환영연회에서 찰스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들은 역사상 가장 가까운 국방, 안보, 정보 관계를 맺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폭정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싸웠다. 오늘날 폭정이 또다시 유럽을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해서 침략을 막고 평화를 확보할 것이다. 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트럼프와 만났을 때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는데요. 예르마크 실장은 방어하고 계속 싸워나가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어떤 무기들에 대해 아마도 처음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긍정적 입장을 들었다. 큰 진전이다 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계속 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강력히 지지해왔고 백악관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면방을 당한 후 이틀 뒤인 지난 3월 2일 로뻑주 샌드링엄에 있는 왕실 사유지 별장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찰스 국왕은 올해 6월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윈저성에서 대화를 했다. 예르마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전에 조나단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 전선에 가서 군인들을 만나봤다며 영국 측이 당시 얻은 정보와 인상을 우리의 미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재 연합에서는 그 영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의 그 텔레그래프와의 그 인터뷰에서의 주장 쪽으로 힘을 실른다 판단에 있어서 좀 기운 상태로 그래서 좀 간략하긴 합니다. 요약적으로 그래서 그런 판단 아래에서 전쟁이 지속되도록 글쎄요. 간략하게 기장 나왔습니다. 한편 텔레그래프는 익명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외무장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무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에 정말 화가 났다는 점을 유럽 외무장관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합니다. 이 관련돼서라고 해야 할까요? 잠깐 이 부분 그 이란 대통령의 지금 현재 그 표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오히려 사실 포괄적인 부분을 포괄을 해서 특히 이란에 대한 그 행보에 대한 제재 복원 등 안보리에서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결정 등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중동에 불을 지르는 일이다 라고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동 정책으로는 이 지역으로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26일 표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해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행정부가 평화를 만들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길은 이 지역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지난 6월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위협적 행태가 중동 갈등 고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핵 문제 때문이죠. 이날 그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단호한 어조로 우린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매일 우리의 역량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의 핵시설 인근의 지하시설에 대한 폭격 뒤에 또 정체불명의 지하시설을 만들고 있다던가 하는 보도 내용들이 미국에서 게재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다고 확신하느냐는 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태도와 함께 아예 이 시찰 관계자들의 그 이란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내었어요. 이란 대통령은 위성 사진의 진위를 의심한다. 대통령이요. 의심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보자. 직접 조사하는 걸 더 쉽고 분명하고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근데 이란이 최근 IAEA 시찰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협력을 이루는 것을 언급했고 직접 현장에 와보면 알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서 시찰 장소를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지난 6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단된 이란 핵시설 사찰을 이번 주 재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태도로서는 뭐 글쎄요. 혹시 발견되면 이란 정부가 한 일은 아니야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무슨 한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이란 안보리 제재 자동 복원이 결정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인터뷰도 이르고 공격을 해오는데 막거나 뭐 대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핵에 대해서도 그런 강경한 태도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인터뷰에도 나섰거든요. 나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태도는 이 부분을 좀 잠깐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NPT를 탈 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 와서요. 그 제재의 자동 복원이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서방 세력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가해하기 때문에 이 가해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뉘앙스를 전적으로 배제된 그런 뉘앙스도 전적으로 배제된 건 아니겠죠. 그리고 현재 진행 방향은 이 지역이 지금 유엔에서 그 요절한 뒤에 지금 인터뷰한 겁니다. 이란 참석을 했어요. 이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게 하도록 피상적인 어떤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 그 근중동이라고 그야말로 근중동이죠. 중동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야죠.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란은 페르시아와는 부분이 분리적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란은 이라크와도 전혀 다르다. 전쟁을 몇십 년째 이어온 국가죠.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더 불길에 휩싸이게 하는 오히려 불길에 휩싸이게 하도록 하는 어떤 피상적인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태도를 표명했어요. 어쨌든 다만 제시키안 대통령은 NPT를 떠날 의사는 없다. 제재가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NPT에서 탈퇴 가능성은 없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이 부분의 태도가 유엔 총회도 참석해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태도와도
그 비슷한 어떤 태도의 선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그 선을 긋는다 할 때 아무튼 세계 190여 개국 이상의 회원을 둔 NPT에 가입했다가 도중에 탈퇴한 국가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2003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들면서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3년 뒤 2006년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는 등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거론을 해드렸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관련 기사도 게재해드렸죠. 아펙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펙 이후에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할 수 있다. 북한 측에서도.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비핵화는 안 된다.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해달라. 그럼 가능하다. 뭐 그런 조건을 달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전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중동의 대중동 정책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미국 정부에. 어쨌든 이제 중동과 그 이스라엘 전쟁, 가자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란, 북한 등의 관계도 있어서 현재 한국 정부는 뭐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보도자료가 또 아침에 또 올라온 부분이 있던데요. 그래서 무려 현대화, 뭐 군의 현대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 방향에서 그 현대화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뭐 어느 만큼을 의미하는지, 아무튼 그 현대자동차 사건 미국 내에서 이후에 뭐 관세 협상도 사실상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HD 현대 전기선 지금 HD 현대는 여기 교착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반얀트리 호텔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와 투자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그런 보도 자료가 올라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해군의 현대화 사업으로 사실 한국의 조선업은 글로벌적이긴 해서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해군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용어와 같이 그런 관련 보도들이 올라오고, 또 한 주한 사우디 대사와 한국의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행사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연차를 붙여가면서 개최됩니다. 사우디와의 밀착? 예. 그런 관련 기사들이 쭉 연이어서 쭉 올라왔어요. LG전자는 그 네옴시티요. 그 황새자 빈 살만 황새자가 글쎄 왕세자가 주도하고, 근데 현재로서는 지지부진한 용건이 쓰지 않고요.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 도시 거대한 도시의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행사들이 대부분 롯데 호텔이죠. 산업정보장관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장관도 중소벤처협력의 파트너를 삼아서 네, 뭐 지속적으로 밀착 관계를 근데 여지껏 그 보도 자료들과 글로벌 전체를 살펴봤듯이 현재로서는 잡음이 나온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현재 그 정부의 그 일정 정도의 그 방향성과 그 태도나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또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그 내부에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 미국 의약품 관세만 보더라도 앞으로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100% 약품 관세를 일단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켜보도록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들이고 지켜보도록 합니다.